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명일동 삼익그린 2차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는 고덕 주공 5단지를 재건축한 곳으로 작년 12월에 준공한 신축이면서 1745세대 대단지입니다. 따라서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는 어떤 아파트이고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영상을 미리 예고해드리면은 다음 시간에는 기름 뉴타운 4단지 2편한 세상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곧바로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5호선 상일동역이 되겠고요. 이 왼쪽은 고덕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상일동역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고덕 아르테온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는 베네루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동역 건너편으로는 고덕 그라시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가 5호선 상일동역, 왼쪽은 고덕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단지 옆에 서울 고현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이렇게 녹지 공간들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한영학군이라든지 배재학군, 그리고 상일여고 등 우수하고 풍부한 학교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세권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신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19개 동에 1745세대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96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고요. 층수는 11층에서 29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평형은 25평에서 54평까지 6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고요. 용적률은 249%, 그리고 건폐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6대, 그리고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을 했고 아이파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트럴 라이파크 평형별 세대수를 보시겠습니다. 25평은 542세대, 그리고 30평은 219세대, 34평은 793세대입니다. 42평은 86세대, 그리고 50평은 6세대, 54평은 3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34평이 가장 많은 그런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세대는 1649세대, 그리고 임대가 96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745세대의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인데요. 최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을 보면은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금년 2월 14일 날 11층에서 거래된 그런 실적이 되겠고요. 34평은 13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도 금년 2월 18일 날 19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매매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호가를 한번 보실까요? 호가를 보시면 25평형은 11억 원에서 11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4평은 13억 원에서 13억 5천만 원 내외로 호가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 전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를 알아보면 25평은 4억 5천에서 5억 내외, 그리고 30평형은 5억에서 5억 5천만 원 내외, 그리고 34평은 5억 3천에서 5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42평은 8억에서 8억 5천만 원 내외로 전세가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평형은 8억 5천만 원 내외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고덕 센트럴 라이파크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할 단지들은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
그리고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가격도 실거래가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을 보실까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아르테오는 11억 8천만 원,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은 12억 3,5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네루체가 10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따라서 25평에서는 고덕 그라시움이 12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3평을 보시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13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아르테오는 15억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그라시움은 14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루체는 11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따라서 33평은 고덕 아르테온과 그라시움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그런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와 베네루체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지들의 준공 연호를 보시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작년 12월이 되겠고요. 아르테온은 금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은 작년 9월에 준공을 했고요. 베네루체는 작년 12월에 준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지별 규모를 보면 센트럴 아이파크는 19개 동에 1745세대, 아르테오는 41개 동에 4066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라시움은 53개 동에 4932세대, 어마어마한 5000세대 가까운 그런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베네루체는 20개 동에 1859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 거래가 없어서 실거래가 등록이 아주 오래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 59.97제곱미터의 확장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졌고요. 25평의 전형적이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용 면적 74.88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면적 84.91제곱미터의 확장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졌고요. 드레스룸도 배치를 했고요.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전용 면적 102.85제곱미터의 확장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을 넓게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평형별 구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들을 알아보면 첫째로 작년 12월에 준공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총 19개 동에 1745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바로 옆에 고1초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주변에 상일예중이라든지 배재학군, 한영학군 등이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5호선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9호선이 연장 예정으로 있어서 이게 완공될 때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를 해서 채광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실버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발달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숲세권 단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명일공원, 상일공원, 그리고 강동 그린웨이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 병원,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돼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내의 아름다운 조경도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주거문화대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덕지구 개발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고덕 주공 5단지를 재건축한 곳으로 작년 12월에 준공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초신축의 대규모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세권 입지로 유명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경쟁력이 강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다소 위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주 초기이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만 가끔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고 거래도 한산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등기가 나면서부터는 거래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입지에 장점들이 많은 단지라면은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 미세한 등락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오는 그런 공급 물량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무조건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코로나 등으로 약간 주춤한 시기에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하시다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진입 시기를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름 뉴타운 4단지 2편한 세상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